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모시는 분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십니다. 논산공고의 홍성욱 선생님이신데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돌봄 시설인 꿈1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러시는 분입니다. 이런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은 더러 있지만 현직 교사께서 이렇게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사재를 다 터셨고 대출까지 받으셨답니다. 이런 얼핏 바보 같아 보이는 착한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우리는 버틸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성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맞게 했나요? 예, 맞게 하신 것 같아요. 참 바보예요, 저는. 아이고, 웃음소리가 아주 모처럼 해피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유, 너무 이렇게 인터뷰 신청해서 너무 기쁩니다. 별 말씀을요. 가출 청소년 돌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돌봄시설 꿈1회 만드셨는데 예. 꿈1회 뜻도 좀 궁금하고요. 왜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얼마쯤 들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함께 살짝 브리핑 해주세요. 시간 제한 없습니다. 예, 그래요? 꿈1회는 말 그대로요. 꿈을 키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꿈입니다. 꿈이야. 뭐 이렇게. 꿈이래. 말할 수 있는 장소. 야, 꿈이래. 아이들끼리 만나서도 야, 그 시설 참 꿈이래. 꿈을 키우는 곳이래.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건 좀 잘 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요? 지금 시청에 이제 건축하는데도 어려움이 과정이 많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아하. 좀 동네 어른들이 좀 잘못하셔가지고 반대를 해서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사실 한 1년 전에 추진을 해서 사실 올 1월 달에 이제 오픈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지금까지 미뤄져서. 네. 사실 지난 이제 시청 서류가 제출됐는데, 예. 저희들이 너무 미흡했는지 좀 이렇게, 아직 신고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한다고는 말을 못 드린 거죠. 그러니까 시설이 지어진 겁니다.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데려오고, 이렇게 케어는 못 해주고 계시다. 왜냐하면 이게 신고가 안 되면 이게 법적으로 예. 불법이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케어를 하고 데리고 있으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신고되기 전에 또 교사가 또 불법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네 분들은 좀 문제 있고 불황한 애들 데려다가 이런다니까 싫어하고 그래서 그러나요? 예, 그랬었던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혐오시설이라고 하나. 분명히 제가 신고가 시청에 분명히 허가가 떨어져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많은 말들이 왜곡됐고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청소년들을 좀 어쨌든 좀 어려운 애들을 수용한다고 그래도 혐오인으로 본다는데 그 가치관에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돈은 둘째치고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아팠었죠.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그 선생님으로서는 작지 않은 결심과 계획 끝에 시작하셨고 예. 많은 사재도 털어놓으시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으셨다는데 최소한 관청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한다 이런 걸 전혀 알아보시지 않고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알아봤죠. 알아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서 어쨌든 국집과도 걸쳐서 왔는데 변경이 됐는지 기준이 뭐인지 저희들이 좀 공격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기준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좋은 일 하겠다는데 이 관청 사람들이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좀 조금만 이거저것만 보완하세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재량을 발휘하든 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행정 서비스인데 시청 사람들은 그냥 또 건의 책상에 앉아서 이거 다 됐나? 하나 빠졌잖아. 빠꾸 반려시키고 혹시 그런 꼴을 당하신 건 아니신가요? 염려돼서. 제가 갑을 관계에서 의린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좋은 일 하겠다는데 갑이 있고 을이 왜 또 따로 있습니까?
있죠, 뭐. 어떻게 있어요? 가불이. 그 말에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있더라고요. 예. 아, 이거 뭐 계약 관계도 아니고 내가 좋은 일 하겠다는데 뭔 가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거의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뭐 5억 정도 이렇게 사재가 터졌구나. 개인 돈을 5억이나 넣으셨어요? 네, 집도 팔고 뭐 땅도 팔고 다 있는 보험도 지겨고 뭐 다 해야 하고. 세상에. 그래서 대출도 지금 1억 원 대출돼 있고요. 네. 그리고 한 5, 6천 원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무리 정리하면은 시설 투자가 이제 더 돼야 되니까요. 운영하다 보고. 아이고야. 네. 아니 5억이면은 정말 큰 돈인데. 지금 그래 건물이랑은 다 지어놨는데 올 1월에 다 지었는데 전혀 아니 올 1월에는 난 이제 과장사에서 반대해서 예. 짓는 과정에서 멈췄었고요. 데모 들어오셔가지고 멈췄었어요. 아 주민들 데모. 네. 아 이거 참. 그런 사정도 있었어요. 그러니 시청에서는 더 골치 아픈 민원이 제기될 거다 이래가지고 더 막 신고서 까탈스럽게 잡고 안 해주려는 건 혹시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가정상에서 좀 눈물이 많이 났고 동네 어른들한테 제가 무릎 꿇고 빌어도 받고 또 이제 눈물 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우시는 그런 가정과장들이 어쨌든 1년 넘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어렵게 지어졌는데 예.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빨리 들어와서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장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자꾸 늦춰지네요. 지금 저희 그래서 막말로 네, 그 네,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저는 더 좋습니다라는 표현에 웃어가면서 이거야 뭐. 사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또 운영도. 예. 지금 뭐 시에다가 뭐 운영비 달라 그다음에 뭐 복지시설 운영하면서 사람 1인당 얼마씩 또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그거 떼먹고 하는 그 악덕 못된 복지 장사들 그런 거 아니고 예. 건축도 운영도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도 지금 주민들은 반대하고 시청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뭐 저희들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뭐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뭐 법적이라는 것도 그렇고 해석상에서 좀 멀리해서 제가 이제 현직에 있으니까 저는 돈 벌어서 돼야 되고요. 예. 집사람이 뭐 사회복지사하고 청소년 지도사하고 뭐 또 청소년 단체에서 예. 간사 역할을 해서 그거를 경력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소장이 되는데 그 경력을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그러더라고요. 무보수로 일했다고 그래서 네. 그렇게 지금 이메일 답장을 왔어요. 자, 우선 그래서 뭐 소장 자격 없다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왜 이걸 하시려고 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판단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제가 현직 교사이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이 어려워 그다음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회하게 되고 나와서 또 특히 저희들이 이제 단기 쉼터로 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성 청소년 쉼터로. 단기 뭐요? 단기 쉼터로. 단기 쉼터. 예. 단기 쉼터고 여자 학생 청소년들만 이제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가출 학생 여학생. 중에서도 여학생들만 수용해서 이렇게 돌봐주려고. 근데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훨씬 피해를 많이 당하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신문에도 난 것 같이 저희 딸이 사실 가출을 했었고 이제 교사 다녔는데 가출했다는 그 자체 저도 충격이었지만 사적인 거여서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충격이었지만 이게 누구 가정이든지 가출할 수 있구나, 청소년 시기에는. 그렇죠. 기잖아요. 내 가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따님 사례도 겪으면서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학교에 계시니까 사례도 잘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뭐 가정이 뭐 그런 걸 떠나서 결손 가정 뭐 그런 걸 떠나서 청소년 시기는 누구나 한 번 정도 사실 가출해보잖아요 또. 저도 뭐 하룻밤 정도는 가출했었는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럼 그때 잘못에 빠져가 특히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걸 들었지만 저 딸 가출했을 때 뭐 어디 가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아니면 돈 없으니까 몸 팔고 그럼 결국 사회의 어떤
위험 요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논산시에서 없애고 아니면 논산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지금 쉼터가 전혀 없어요. 네. 대전권이 있고 당진 홍선지가 너무 멀어요. 전주권이 있고 예. 부여 이쪽 뭐 공주 지역은 전혀 없거든요. 남자 쉼터든 여자 쉼터든. 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리고 사실은 그 풍선 사이버 나눔터라고 계속적으로 그 사이버 공간에서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신지인상도 받고 이러시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접하게 되죠. 아이들을 상담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계기가 됐던 건 내 딸이 딱 가출했을 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 딸 찾게 되면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때 어떻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네. 아. 어쨌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뷰도 좀 거절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제 이렇게 좀 쉽게 좀 이제는 풀려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이제 또 미뤄지겠구나. 이 시설이 아름답게 생긴 사진 보셨나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아이들한테 여기 와서 정말 집에서 어려움 당하고 폭행당했던 아니면 뭐 부모님을 부딪혔던 자기가 뭐 어려움 당했던 뭐 했던 와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네.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했거든요. 예. 설계에서부터. 저희 청취자분께서 지금 선생님 말씀 도중에 그 청취자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컬러 사진으로 잘 올려주셨어요. 꿈 일의 청소년 쉼터. 네. 2층 또는 3층쯤으로 보이네요. 2층 반. 2층이에요. 2층. 그건 그 계단 타워고요. 타워가 하나 있고 네. 나무로 이렇게 담장을 했고 네. 대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 그래서 뭐 오늘 한겨레에도 소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교사 선생님 월급이 많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아는데 5억 원씩이나 들여서 지금 선생님 주거 공간은 여기에 있나요? 다른 곳에 있나요? 지금 21아파트라고 논산에서 좀 좋은데 아파트 좀 살다가 다 포기하고 여기 지금 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의 어느 한 공간에서 이제 선생님 살림집도 하시면서 하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24시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뭐 저녁 때 되면 퇴근하듯이 가버리면 아이들끼리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사시면서 하려고 하는 정말로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너무 바보시라서 시청 사람들이 그 바보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바본데. 그러나 주민 옆에 분들에게는 설명을 좀 하시고 선생님의 뜻이 전달이 되면 그 사람들의 반대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게 또 뭐 어쨌든 한겨레신문 기자님도 도와주시고 여기 논산 계룡신문 기자님도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사장님도. 그래서 지금 도와주셔가지고 후원자가 지금 한 60명 정도. 제가 그랬어요. 제 목표는 1000명 후원자가 좀 생겨서 1000명, 시청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운영비가 없어서 제가 시작했으니까 십시일반으로 돈 10,000원씩이라도 모아서 좀 시청이 도움이 없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신문이 난 거 제가 뭐 제 자랑이라고 뭐 이거에 갖다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문 스크랩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면은 또 감동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또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자랑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겨레 신문 많이 복사해서 돌리시고요. 그게 언론의 힘이자 언론의 할 바입니다. 이강윤이가 선생님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보내드릴 터이니까 핸드폰에 이렇게 담아서 틀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와준 분이 있어서 오늘 힘이 생기네요. 감사는 저희가 드려야 하고요. 선생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고 미리 알지 못해서 제가 오히려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어쨌거나 관청 저희가 논산시청 무슨 과죠? 평생교육과도 담당을 해요. 이제 뭐 도와주시겠죠. 뭐 평생교육과요? 지금 전에는 복지과서였는데 이번에 신설된 과로 변경이 돼서 평생교육과가 하나가 생겼어요. 거기서 담당을 해요. 논산시청의 평생교육과장과 저희가 인터뷰를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초반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지. 어쨌거나 지금 그거는 뭐 거기서는 정확한 주기가 되니까 이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해석관에 문자들.
이유를 들어봐야죠. 또 나름대로 거기도 이유는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이 집이 문을 열고 아이들도 들어와서 같이 지내다 갈 수 있고 더 나빠지지 않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출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인생의 오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할 텐데 참 이런 마음을 사실은 시에서 이런 분을 찾아서 알아서 찾아서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지금 그 정반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부끄러워 마시고요. 한겨레 신문 그거 복사해서 막 주변에 좀 권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 PD가 이 선생님하고 녹음한 인터뷰 부분만 따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핸드폰에서 아이고, 열어서 감사합니다. 들으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논산시청 평생교육과하고 인터뷰가 성사가 되면 선생님께도 알려드리겠고 따로 그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가 긴 시간을 더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다음에 또 예정된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요. 선생님의 높은 뜻이 지금 현직 교사시고 참 스승을 만난 것 같아서 울컥해집니다. 아유, 별 말씀이요. 정말 부족합니다. 인터뷰 초기에 이렇게 해맑게 웃으셨던데 곧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다 애를 쓰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하시기 힘든 말씀 더군다나 대개 따님 그 자신의 가족 얘기하는 거 쉽지 않으신데 그 말씀 제가 일부러 여쭙지는 않았거든요. 그 말씀도 꺼내주시고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들으셨죠? 홍성욱 논산공고 교사십니다. 혹시 그분께 격려 메시지 같은 걸 보내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핸드폰은 알려드리지 못하겠고요. 이메일 정도는 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격려와 성원의 이메일 한 통이 송 선생님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BBI 랍비라고 읽어야 될까요? LABBI 골뱅이 천리안.com 그거 같죠? CHOL.com 한 번만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LABBI 골뱅이 CHOL.com입니다. 홍성욱 논산공고 선생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맨 마지막으로 순서 바꿨네요. 어제 청와대 오자 회동 결과 보면 네네. 청와대는 지금의 여야 꽉 막힌 대치 그리고 계속 전선은 가파라지고 있는데 이거 풀 생각이 없죠? 애초부터 오자 회동을 통해서 뭔가 좀 전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예. 그럼 뭐하러 보자고 그랬대요? 글쎄요, 아마도 지금 청와대가 나중에 이제 공식 브리핑을 한 대통령의 발언, 또 어제 오자 회동이 흘러간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야당을 불러다 놓고 야당의 국정교과서 반대 움직임, 이런 것을 정쟁으로 몰아붙이면서 좀 공식적인 석상,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는 자리, 뭐 이렇게 기획을 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야당의 국정교과서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한마디로 정략이다, 정쟁이다, 이렇게 치부를 했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거는 결국 이 국정교과서 추진이 정당하게 추진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이 뭐랄까 좀 큰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쓴 표현에 따르면 뭐 애국심 이런 것에 기인해서 아주 순수하게 추진하는 건데 왜 자꾸 야당이 정쟁화시키고 발목 잡느냐, 이런 좀 뭐랄까요 면전에서의 비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순수하게 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역사 교육 이것만을 목표로 해서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거다. 근데 이런 거를 좀 강변하고 싶은, 그리고 그 강변하는 그 장으로 오자회동을 좀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혹은 야당의 비판이나 지적에 대해서 이것을 좀 숙보하겠다, 귀 기울이겠다는 말조차도 없었던 걸 보면 그런 분위기가 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립 서비스로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부르면. 그렇죠. 최소한 어쨌든 국정을 총괄하는 이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 대표, 특히 제1야당의 대표가 같이 만난 자리라면 뭐랄까 이거는 뭐 시체말로 얘기하면 자기 집에 손님 초청해 놓았으면 그 손님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가 초청한 손님이고, 그러면 최소한 그 손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건 뭐 이건 뭐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었다는 건 그만큼 애초에 처음부터 그 어제 오자 회동을 통해서 꽉 막힌 교과서 정국을 풀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굴복시키겠다, 내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들한테도 그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좀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좀 단적으로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이런 청와대 회동은 제가 처음 보네. 그리고 외교 순방 성과 설명한다고 늘 명분은 그렇잖아요. 네네. 설명할 게 뭐 있어요? CNN 기자 질문도 잘 못 알아들어갖고 뭐 버벅대고 그랬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연합통신에 다 났고 기사들 났고 그냥 그 핑계로 하면 보자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국을 이제 방문한 이후에는 당연히 불러서 같이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정보 공유할 것도 하고 좋은데. 그렇죠. 거기까지만 좋은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걸 보면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야당의 반대 혹은 야당의 우려, 비판 이런 것들을 좀 귀 기울여 듣겠다는 최소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듯이 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을 아마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고 어제 청와대 오자 회동을 지켜본 혹은 그 얘기를 들은 많은 국민들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치사하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어제 회동이 끝난 다음에 어쨌든 이제 공식적인 대변인들을 배석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은 전원을 통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말 그리고 당시 회동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는데 뒤늦게 청와대가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이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뒤늦게. 그랬죠. 그것만 봐도 얼마나 좀 일을 굉장히 좀 대통령이면 일국의 대통령이면 사실 야당 대표를 혹은 야당의 목소리를 포용하고 그거를 수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을 텐데. 그리고 본인이 접점을 찾아줘야 밑에서 정무수석실이나 당에서도 알아서 좀 움직이고 뭐가 그렇죠.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오히려- 청와대 회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러니까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정심을 이미 잃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감히 내 앞에서 반대를 해? 뭐 이런 거예요. 버르장머리 그렇죠. 없이. 응? 그런 심리 아시죠? 우리 양 기자님도. 알았습니다. 뭐 한 주일 저물어 가는데 그 정도까지 브리핑해도 충분하신 것 같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도 전달이 되는 것 같네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지금 국정교과서 이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저기서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위기의식이 발동을 하면 아마 이 보수층, 보수 진영의 뭐 지식인인내 하는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더 결집하는 모습을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이게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적 회동에서 보인 모습, 청와대가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이라고 배포하는 그런 치졸한 상황들을 좀 보면 이미 지금 정권 차원에서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참모진들이 평정심을 잃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좀 거칠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거친 공방이 오고 가면 결국은 뭐 조금 표현이 과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받기 시작하면 사실 힘센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여당은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싶으면 굉장히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그 정쟁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은 공론분열의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전투와 공포 정치로 가는 뭐 바로 그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뭐 이종걸 대표한테 고말하려고도 회동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고마합시다. 그렇죠. 차마 얘기를 옮기기가 뭐하고 우리 양정대 기자는 참 월요일 날 26일 저녁 이강윤이 진행하는 쟁점 토론 정치 분야 새누리당 얘기할 건데 그날 또 패널로도 오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양 기자. 뭐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군요. 자, 한 주일간 애썼고 다시 월요일에 또 만나죠.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인터뷰 논산공고의 홍 선생님 후원하고 싶으시다 이랬는데 제가 차마 핸드폰 번호는 못 알려드리겠고요. 이메일 그리고 네이버에 블로그도 있다니까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월요일 날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새누리당 내분 사태 그리고 총선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쟁점 토론이 조금 요일이 변동적인데요. 다음 주는 월요일 날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입니다. 유창선 평론가,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성수 평론가 그리고 조금 전에 정가 소식 전해준 양정대 기자 이렇게 4사람이 출연합니다. 제가 사회를 볼 거고요. 모처럼 새누리당 얘기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조금 시간 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일 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